네, 이번엔 여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체포 탄핵 둘러싸고요. 여야 공방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 탄핵 정국에서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긴 한데, 소기의 성과가 나오지가 않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집행 거부도 있겠지만은, 이게 원래 계획대로 안 가고 있는 이유가, 민주당이 너무나 거칠고 급하고, 무책임한 행보를 계속 보여서, 동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자, 체포영장 집행 거부하고 있는데요. 윤 대변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죠? 영장 집행, 즉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한다. 이 지점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방어할 논리가 전혀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윤 대통령 쪽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영장 청구 발부 집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제 2차 집행 직전이잖아요. 예, 물리적인 어떤 충돌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예, 영장 집행만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인 것이냐, 예.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뭔가 생각을 갖고 여야가 또 정부까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물리력을 행사해서 집행하는 과정이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예,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불행은 한데 그게 어떤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집행하는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명백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렸는데 윤 그렇다면 대통령 예, 예, 그 예, 예. 부분은 대변인께서도 뭐 동의하시니까요. 그렇다면 이 물리적 충돌을 안 해서 집행을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얘기는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예, 집행하지 않고 이 상태로 예, 가면 이 상황이 끝나지 예, 않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의 협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자진 출두한다든지 예,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다든지 예, 이런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는 충분히 크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대변인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진 출두하실 분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그런 그리고요 이제 제3의 상황이 장소도 예, 나오라 할 예, 때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몇 번을.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많은 이제 야권의 생각에 동조하시는 분들은 왜 예. 집행을 안 하느냐, 예. 할 만큼 기다려주지 않았느냐, 예.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집행 안 하면 계속 버틸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예. 하시는데 윤 대통령 입장이 지금 이 방법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 예. 변호인의 어떤 행동들도 보면 조금씩 변하잖아요. 막 공수처 가서 선임계도 내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예.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윤 대통령 쪽을 비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고 예. 공권력 집행 이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예.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생각해봐야 될 상황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경우의 수가 뭐가 있을까를 몰라서요. 자, 뭐가 네, 있을까요? 제가 그냥 생각한 건데 예. 뭐 어떤 식으로든 자진해서 나오시는 수사기관에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게 설득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예. 상황을 이끌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예. 그것도 제3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아니면 윤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얘기하는 또는 이제 박종균 전 처장이 주장했다고 하는 예.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것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예.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뭐 하여튼 이견과 이론이 너무 많지만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그 지금 보면 이렇게 어떤 여당 의원들 중에서요. 예. 오늘 보면 이 특검법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극단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은 잘못됐고 계엄은 잘못됐어도 탄핵은 뭐 물음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 급기야 계엄이 뭐가 잘못이냐는 얘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계엄이 잘못이 없다는 얘기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이제 나눠서 말씀하신 걸로 들었어요. 저는 예. 그 주장을 하시는 의원분이 예. 계엄의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예. 계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계엄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을 행사한 거다. 아마 이런 취지로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 하는데. 상황이 계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해석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은. 그렇죠? 그렇죠. 결론은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이 또 갈릴 수가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을 지금 헌재에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예. 그 전까지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정치적인 어떤 의견을 담아서 예. 그 계엄 발동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예. 자, 헌재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이제 형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 대변인 보시기에. 저는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내서 예.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예. 특히나 제3자가 추천할 수 있게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야권이 비토권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예. 왜 다른 수사 영역까지 거기에 넣느냐. 예. 외환죄라고 적시는 안 돼 있지만 국가안보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들, 북한과 관련한 일들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넣었지 않습니까? 추가로. 예. 그 부분은 도대체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무슨 전략과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수정안을 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란 특검법 부결이 됐을 때 제2결에서 부결이 됐을 때 거의 한 표 모자랐다고 봐야 됩니다. 예. 198표 찬성에 하나가 기권이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의원 한 명 정도만 더 설득을 하면은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란 특검법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렇다면 다소 민주당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을 설득하는 차원에서라도 손해볼 생각하고 수정안을 내야 하는데 예. 여기서 갑자기 수사 범위를 늘려서 외환죄를 예. 다투겠다라고 해석될 만한 그 수사 범위에 그 국가보 관련 사항을 넣으면 예. 국민의힘 보고 반대하라고 그냥 일부러 그렇게 준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언론으로서 보기에는요, 어떻게 보이냐면 맨 처음에 가장 어떤 크게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던 건 제3자 추천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추천만 허용하는 부분. 그래서 가장 굵직한 걸 들어주니까 이번엔 또 딴 거 내세우고 또 이거 들어주면 딴 거 내세우고 이런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도권은 민주당한테 있는 거예요.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민주당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국민의힘 반대하는 거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민주당에서 그 제3자 특검 부분만 뺐으면 국민의힘이 무슨 논리를 가지고 반대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 그런데 오늘 그 의원총회 보면요. 그러면 민주당안이 이러면 발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발의 자체도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뭐냐 하면 민주당안을 못 받으면 당연히 특검 자체를 하지 말자는 거면 뭐 그런 건데 특검은 필요하다면서요 또. 근데 발의는 안 해요. 저쪽 건 못 받고.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내일 되면 아마 입장을 발표할 거예요. 지금 당 안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준비 과정에서 오늘 의총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의 수정안을 어떻게 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시긴 내실까요? 보시기에? 저는 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턱밑까지 왔어요. 198표에 기권 한 표입니다. 한 표, 두 표면 그냥 재의결이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거부권을 발동하더라도.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내란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한다는 그 논리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생각보다는 그 위헌성에 대해서도 지난번보다는 적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당에서 먼저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당연히 물론 있죠. 그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는 데는 윤 대변인 말씀과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 보셨겠지만 여당의 의원총회 분위기를 보면요. 이게 계엄 자체가 뭐가 문제냐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무슨 이 특검법 자체는 보수 개멸법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듯이 점점 어떤 여당이 극우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언어들이 점점 과감해지고 있어요. 거꾸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낼까? 특검법을? 이런 의심이 드는 건 상식적인 어떤 추론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발언들 보셨죠? 그러니까 의총 분위기 또 의총 발언 전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도드라지는 발언들에 대해서 보도가 이루어진 걸로 봅니다. 예. 합리적으로 내란 특검법 이 필요성 그리고 국회 재의결했을 때 또 민주당 안이 통과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도 적어도 지도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몇 의원분들이 보여줬던 계엄 관련한 의견이라든지 예. 어떤 과격한 언사 이걸 들어서 국민의힘은 아예 내란 특검법을 할 생각이 없고 예. 계엄에 대해서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을 바꾸는 거냐 예.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아, 봅니다. 그건 성급하다고요. 그러면 대변인 보시기에는 지금 당내에서 주류 중에 어떤 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의 어떤 퍼센티지, 포션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판단이? 왜냐하면 그게 그 판단이 나와야지 이 당이 어디로 갈 것이냐를 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절반이 넘는 것 같아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아니, 제가 무엇이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요. 예. 아니 예를 들면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건 이렇습니다.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뭐냐면 계엄은 적어도 위헌적이다. 계엄 자체는. 예? 아니면 뭐 그다음에 계엄이란 행위, 내란적 행위를 했으면 탄핵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해서는 다퉈보겠다. 뭐 이런 정도만 해도 합리적인데 이건 그 이상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정도의 합리성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예. 저는 저희 당 의원이 108명이잖아요. 예. 90명은 넘을 걸로 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런데 그 40여 분이 그 관저 있는 데 가서 그거는 전혀 달라요. 아, 그거는 질문 잘 주셨는데 예. 저도 거기에 가신 분들께 여쭤봤어요. 예. 그분들이 윤 대통령을 지키자는 것보다는 예. 영장 청구 발부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갔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과 예. 뭐 예를 들어 정광훈 집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 가까우니까 예. 정광훈 목사의 집회에서 나오는 얘기들과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느냐 또는 계엄을 찬성하는 거냐 예. 이 두 가지 프레임에 걸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의원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선수가 많은 분은 가서 정강훈 목사한테 가서 90도로 절을 하고, 어떤 분은 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한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돌아가는 모양새가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어떤 분은 90 분이 있죠. 대표적인 분이 두 분이 있죠. 아니 두 분뿐이 아니 두 분뿐이 아니고 오늘은 또 계엄은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백골단 데리고 와서 기자회견 시키고 이걸 어떻게 소수라고 보겠습니까?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백골단까지 한 거고요. 그 두 분에다가 오늘 말씀하신 분 한 분에 정광훈 집회 가셨던 분 제가 알기로 추가로 가신 분이 5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빼도 90은 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그 절차적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분들도요. 이게 그 말씀을 하시면 더 약간 그런 게 뭐냐하면 이 영장이 떨어진 그 절차적 문제, 영장,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영장이 떨어진 사안에서 절차적 문제를 삼고 싶으면 그건 법원에 기대는 수밖에 없지. 가서 그걸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데 가서 그걸 찬성하듯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40여 분 자체의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저도 국회의원이 특히 여당 의원이 국회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지 않고 광장에 나가서 장외에서 뭔가 정치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 의원 거기 나가셨던 분들 포함해서 제 생각은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적 훈결이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기소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훈결은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 의견 앞에서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이 사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의견들이.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느 한쪽 또는 어떤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재단할 일은 지금 상황에서 볼 땐 결코 그러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윤 대변인님 말씀하신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개인으로서는요.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내준 사안 자체를 그 어떤 논리가 좀 의심스럽다고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인정 안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장이 떨어진 거를 인정을 못 하겠으면 법원에다 다시 항소를 하셔야죠. 이걸 개인적으로 난 이걸 인정 못 해. 난 못 들어. 이게 법치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정치가 개입을 한 건데 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을 뭐 탄핵 절차까지 포함을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탄핵 심판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절차적 흠결은 안 된다. 어떠한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사표시 하나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예. 그 절차적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를 법적으로 일단 보는 부분이 있고 정치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이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판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네. 법원이 법적인 부분을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나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따르지 않고 이래가지고 특히 그 여당 의원들이요 현지 이래가지고 법치주의를 지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치주의 자체를 인정 안 하는 행위 아닌가요 이거는? 뭐 법치주의에 대해서 국민들께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불행한 거다 이 정도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뭐 드릴 말씀은 많은데 방송이니까 말씀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하셔도 지금 시간도 있고요. 예.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이 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 이 지점에만 초점을 맞추면 반박할 논리가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더군다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뭐 기소라든지 수사라든지 또는 탄핵 심판 절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저희의 의사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 우리 헌정 시스템 안에서도 누구도 이걸 누구도 예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오늘 이 하루하루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더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리고 하나 더. 내일도 특검 발의가 만약 유야무야되고 그러면 윤 대변인 다음에 모실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자당이지만 비판을 하실 예정. 무슨 얘기냐면 특검 발의 저는 아무리 해봐도 또 미룰 것 같단 말이에요. 안 하고. 저희 당이요? 예. 저희 당의 예. 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저 당에서 한 건 못 받아들이고 우리 당은 좀 내는데 또 시간 걸리고 또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그 안 자체를 안 내놓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요. 글쎄요.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실 이유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예. 저희 당을 이렇게 매번 예. 전혀 이렇게 집요하게 그러실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 그럴 이유가 제가 언론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 어떤 이루어진 바들이 행위를 중심으로 저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안 낼 것 같아서요. 특검법 안 내면 저희가 내고 안 내고가 예.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게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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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애초에 이런 수정안 오늘 또 법사위에서 그냥 단독으로 또 통과시켰어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여기서 얘기해야 돼요. 이게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매일 국회에서 앞에 보면서 서로 뭔가를 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 입장에서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벌써 또 오늘 이 순간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본인들의 수정안을 통과시켜버린 상황이라면 또 국회에서 소수로 몰려있는 저희 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 또 뭔가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만들어진 거예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합니다. 예. 윤 대변인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